생존이 되어야 그 다음에 생식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체중 변화가 있나요? 여쭤보니까 30kg를 빼셨대요. 임신하면 큰일 나는 몸인 거야. 이럴 때는 이제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생리불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생리가 제대로 된 시기에 나오지 않는 거를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부정출혈처럼 생리 시기가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피가 나는 거, 이것도 포함을 하고요. 혹은 생리가 너무 딜레이가 돼서 3개월, 4개월 기다려도 생리가 나오지 않는다 할 때도 생리불순에 해당이 됩니다. 병원을 찾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생리불순인데요. 예정일은 아직 2주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생리가 나와요. 원래 생리가 굉장히 규칙적이었는데 지난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늦어지나 했는데 2달 이상 생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은 생리불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특히 체중 관련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리불순으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면요, 저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체중의 변화가 있나요? 복용하는 약제가 있나요?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여쭤봐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스트레스 상황인지, 환경이 많이 바뀌거나 본인이 피곤하거나 불편한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좀 여쭤보고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다 생리 주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생리는 원래 굉장히 규칙적인 분들도 있고요, 원래도 약간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30일 주기로 맞게 하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이틀 땡겨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틀 미뤄지기도 하고 많이 피곤하면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규칙적인 분들보다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생리불순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되지가 않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상 생리의 범위는요, 23일에서 40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생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보다 일주일 이상 당겨진다든지 아니면 열흘 이상, 보름 이상 미뤄진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주기로, 짧은 주기로 계속 가시거나 긴 주기로 계속 가거나, 이것도 문제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체중을 특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체중 변화에 따라서 생리 주기가 달라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체중이 너무 빠져도 생리를 안 하고요, 체중이 너무 늘어도 생리를 안 합니다. 우리 몸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리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배란이 일어나고요. 배란은 이제 난자에서 난포를 내보내는 거죠. 난소에서 난자를 배란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임신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는 내 몸이 안정적일 때 일어나요. 일단은 의식주가 잘 해결이 되고 크게 이 몸이 굶주리거나 너무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것이 아닐 때만 배란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생존이 되어야 그 다음에 생식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 몸이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생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나부터 살고 나서 후손을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오신 분이 생리를 안 해요 하면서 오셨는데 체중 변화가 있나요? 여쭤보니까 30kg를 빼셨대요. 30kg 감량을 하면 내 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고도 비만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30kg가 빠졌을 때는 몸은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기능 다 셧다운하고 일단은 살아남는 거에 집중해야겠다. 이 몸은 기아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란을 하지 않습니다. 배란이 되지 않으면 생리가 안 나와요. 배란이 되지 않으면서 생리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생리를 하더라도 밀려서 나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량 나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란을 시키지 않고 생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가 20대인데 생리를 안 한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상황이 해결이 될 수 있을 때는 그냥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는 호르몬을 밖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약을 먹어서 호르몬을 보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중이 너무 급격하게 낮아지신 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몸무게 자체가 낮은 분들이 있어요. 급격하게 살을 빼지 않았더라도 내가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39kg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생리를 안 해요. 이 몸은 생식을 할 수 있는 상태의 몸이 아닌 거예요. 임신하면 큰일 나는 몸인 거야. 이럴 때는 이제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몸에 정상적인 몸무게인 것 같은데 생리를 안 하는 경우
경우가 있어요. 체지방량이 너무 작은 분들이 그래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는 건강하게 살을 뺐는데요, 체중은 뭐 2, 3kg밖에 안 빠졌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근육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중은 정상 체중이지만 체지방량이 뭐 10%가 채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생리를 안 합니다. 너무 이제 체지방이 적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몸이 예쁘다, 멋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발레 하시는 분들, 뭐 운동하시는 분들, 국가대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운동량이 너무 많다든지 이랬을 때는 생리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체중이 너무 많이 늘었다 이럴 때도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배란이 딜레이가 됩니다.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체중도 쉽게 늘고요, 배란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약이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약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도 호르몬의 일종이죠. 이거랑 이제 여성 호르몬이랑 남성 호르몬이랑 작용이 엮여 있어요. 이런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런 걸 좀 둔감하신 분들도 있어요. 약 아무리 먹어도 생리 따박따박하고 괜찮으신 분들도 있지만 스테로이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생리 주기에 금방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은 생리가 늦어진다기보다는 생리를 너무 자주 해요. 혹은 배란기에 출혈이 너무 많이 돼요. 이러면서 병원에 오세요. 생리 원래 일주일 남았는데 당겨졌어요.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는 곳들은 피부과, 대표적이죠. 피부과에서 약을 먹었는데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영향을 좀 받고요. 그리고 통증의약과, 어디가 뭐 다쳤어, 몸이 안 좋아 이럴 때 스테로이드를 염증 개선을 위해서 좀 처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증 주사, 허리가 아파서 뭐 주사를 맞았어요, 어깨가 아파서 주사를 맞았어요, 이런 분들 피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사에 리도카인 성분, 마취하는 성분처럼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스테로이드를 조금 섞습니다. 그러면 염증 반응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런 주사에 나도 모르게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을 수 있고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하는 윤곽 주사, 얼굴 뭐 돌아가면서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굴이 예뻐져요. 그렇지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리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생리 불순이 유발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치료가 끝나고 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다른 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출혈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된다든지 너무 길게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나마 출혈을 멈추기 위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산부인과 내원해 주시면 그런 거를 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 상황일 때 있었죠. 스트레스도 호르몬 관련이에요.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되면 이게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배란이 되지 않거나 심하게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르몬 균형을 다 깨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생리를 하지 않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생리를 당겨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생리가 자꾸 미뤄지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먹는 약은 당연히 이제 영향을 주겠거니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는 뭐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데 피가 자꾸 나요 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검사를 해보면 파내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거 있어요? 없는데요 하셔도 석류즙 드세요, 칡즙 드세요, 콩 갈아넣는 거 이런 거 드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유사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드셨을 때는 날 수 있습니다. 피가 날 수 있어요. 뭐 즙 같은 거 아니고 뭐 친구들이랑 석류 젤리 갈라 먹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친구들 다 같이 생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얼마 들어있는지 몰라요. 내가 먹었을 때는 소량이었지만 뭔가 이제 압축되어 있는 뭐 엑기스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그런 성분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타입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를 먹고 나서 생리 불순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다 끊으라고 합니다. 본인한테는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제일 많이 오시는 게 뭐 어버이날 지나고 나면 제일 많이 오세요. 우리 아들이 사다 줬는데, 우리 딸이 사줬는데 이러면서 홍삼, 뭐 화해락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막 드시고 오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 드셔야 되겠는데요. 생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면 그거를 감안하시고 드시든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굳이 좀 아깝고 그러시면 따님분 다시 드리든가 아니면 뭐 친구분한테 드리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본인한테는 이제 이게 맞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끊고 나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
체중이죠. 갑자기 많이 감량을 했던 분이 다시 찌우고 싶지 않아 하고요. 체중을 내 맘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운동 열심히 해서 체지방 뭐 8% 만들었는데 제가 20%로 다시 만드세요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약으로 도움을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스트레스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래서 뭐 시험 준비하던 거 뭐 그만둘 수 없잖아요. 일 하던 거 때려칠 수 없잖아요. 이런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으로 좀 도움을 드리면서 좀 정상적인 범위로 생리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약이나 이런 것들은 약을 안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안 쓰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치료는 끝나고 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치료를 막 몇 년씩 하지 않잖아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 이렇게가 지나면 좀 좋아지실 거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요.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생긴 문제들은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좋으려고 먹는 거지 안 좋은데 굳이 먹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생리불순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생리불순이 있으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단순한 외부 요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혹이 있거나 자궁에 생기는 혹, 난소에 생기는 혹 이런 것 때문에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산부인과를 내원하셔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랑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잘 상의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내원을 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